객관적으로 작아진 건데 그 양을 최소화하면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별로 안 줄어든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모양을 잘 만들면 오히려 봉긋해지고 커진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으시도록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디테일한 수술 방법을 다 이해시켜드리기 어렵지만 그 상황에 맞게 제가 노하우를 많이 살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윗볼륨을 보존하거나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거상수술은 내 가슴 그대로 두고 위치만 올리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상수술만 했는데 볼륨이 줄어든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 작아지면서 올라가기만 수술은 현실은 없고요. 왜냐하면 처져 있는 가슴을 올리다 보면 분명히 어떤 조직은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조직이 분명히 내 가슴에 있었던 것이 없어진 거니까 객관적으로 작아진 건데, 그 양을 최소화하면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별로 안 줄어든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모양을 잘 만들면 오히려 봉긋해지고 커진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으시도록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게 가능한 한 덜 줄어 보이도록 하는 게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윗볼륨이 부족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볼륨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환자분들이 가서 상담 받으시면 대부분 보형물 넣으라고 하죠. 일단 윗볼륨이 동그랗게 채워지기 원하시는 분께 보형물을 권해드리는 것만큼 쉬운 상담과 쉬운 수술이 없어요. 그것만큼 확실하게 윗볼륨 넣을 수 있는 수술이 다른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볼륨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문제는 거상이 그럼 됐느냐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보형물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상 수술이 같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서 거상이 제대로 돼서 예쁜 가슴이 된 상태에서 보형물이 들어가면 그래도 봐주만 한데, 거상을 아주 미흡한 방법으로 또는 거상이 될 수 없는 아주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 거상을 한다고 생색을 내놓고 보형물 넣는 거에 집중해서 보형물 쑥 넣고 나오면 그 가슴이 예쁠 리가 없죠. 거상이 필요할 만큼 처져 있는 가슴에서 거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볼륨만 채워놓으면은 그 볼륨이 들어간 위치가 어색할 수밖에 없고, 보형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이상한 가슴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잘못된 상담으로 보형물을 넣으면 어느 정도 처짐이 개선된다. 그리고 처짐을 예방할 수 있다. 지렛대 역할을 해서 가슴을 잘 받쳐준다. 그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수술했다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형물을 넣어서 거상을 된다는 데 논리가 일단 말이 안 되고, 거상이 필요하신 분은 거상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윗볼륨을 채우려고 보형물 넣을 것이냐, 지방 이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 병원처럼 듀얼 플랩, 거상수술, 자가조직 보존술 이런 거 할 거냐, 이런 방법이 다른 것 뿐이죠. 그럼 보형물을 넣는 그 쉬운 방법 말고 내 걸 갖고 하는 듀얼 플랩 또는 자가조직 보존술의 장점이 뭐냐면, 내 조직을 갖고 하기 때문에 보형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이 없다는 거죠. 부형 구축에 관련된 문제점, 보형물이 터질 수 있는 거, 매우 드문이긴 하지만 보형물이 일으키는 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드문 이유 말고도 보형물이 내 조직을 늘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형물이 예전처럼 거친 표면을 갖고 있는 보형물은 내 조직과 달라붙어서 어느 정도 내 조직을 붙잡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암 이슈 때문에 그 거친 보형물은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은 미끄러운 종류밖에 없는데, 그 미끄러운 보형물은 촉감이 좋고 물컹물컹하고 자연스러운 건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내 조직을 잘 늘려버립니다. 내가 만약에 탄력이 없는 조직을 갖고 있었다면 더 쉽게 늘려버리죠. 무게와 그 재질 특성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는 예쁜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어도 그 보형물이 결국에는 내가 좀 늘려버리는 아쉬운 모양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초래되기 때문에 보형물이 아쉬운 건데, 내 조직을 갖고 한다면 그런 일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겠죠. 내 조직 갖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보형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슈가 없고, 그리고 쉽게 늘어지거나 또 가슴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훨씬 덜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자가조직 보존수술, 다른 말로 듀얼 플랩 수술이 갖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선에서 채울 수 있는 거라, 내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야 그만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좀 기본적인 제한은 있습니다. 지방 이식이나 보형물을 넣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뭐 알려져 있는 방법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지방 이식으로 윗볼륨을 채운다. 그다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걸 잘해서 윗볼륨이 내가 만족할 만큼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리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려면 배나 뭐 허벅지, 엉덩이 등등에서 아주 풍부한 지방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많은 용량을 수차례 반복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적인 비용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넣어도 그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 또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고 내가 체중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런 모든 노력이 다 이루어져도 아주 살짝 커질까 말까 정도의 효과거든요. 저도 예전에 뭐 그 수술 경험을 뭐 많이 해봤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추천할 만한 수술 아니다라는 좀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있고요. 보형물 수술은 뭐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뭐 굉장히 쉽게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쉽고 익숙하다고 해서 선뜻 권해드리기에는 단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뭐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듀얼 플랩 유방 거상술 외에 최대한 볼륨은 유지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적용하여 수술해 주시는 물론입니다. 누구나 다 듀얼 플랩 수술 또는 자가조립 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거 하려면은 좀 묵직한 내 처져 있는 볼륨과 길이가 있어야지 그걸 자산 삼아서 위를 채우는 건데 그런 걸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슴은 너무 빈약하고 바짝 말라 있는데 또 그렇다고 보형물을 넣긴 싫어하시고 사실 넣고 싶어 하셔도 제가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만 조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자가조직 보존 수술을 하면서 미약하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안 하되 가급적 윗볼륨은 좀 유지해 주세요 하면은 또 윗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조직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거긴 굉장히 볼륨을 잘 유지하면서 나머지 것만 잘 잘라 모아 올리는 그런 방법을 수술해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나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호조건을 갖고 오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윗볼륨을 최대한 보존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듀얼 플랩이랑 그 윗볼륨을 남기고 수술하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윗볼륨이 부족해서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형물을 쓰지 않는 선을 하려면 당연히 자가조직 보존 수술, 듀얼 플랩 수술만큼 막강하고 강력한 게 없는데 이 위쪽 볼륨은 거의 잘라내지 않습니다. 유두가 옮겨 심어서 들어가야 되는 홀에 필요한 그 공간만 조직의 일부만 떼고 대부분의 볼륨 유지하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윗볼륨이 사니까요. 그런 노력은 기본을 하되 밑에 빠져있는 조직을 윗볼륨 쪽을 채우기 위해서 끌고 올라와서 고정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중으로 그걸 채우는 거죠. 그래서 자가조직 보존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윗볼륨을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밑에 조직을 잘 예쁘게 끌어모으는 그런 방법으로 디테일한 수술 방법을 다 이해시켜드리기 어렵지만 그 상황에 맞게 제가 노하우를 많이 살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윗볼륨을 보존하거나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원장님은 거상수술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가슴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거상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참 제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법을 하나밖에 모르고 있고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고 그 방법이 갖고 있는 단점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근데 그 다른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면 그 단점을 알고 있어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피해갈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고 그 다른 방법에 대한 경험을 또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또 그리고 그 방법을 써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안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수술하는 것과 굳이 그걸 할 필요 없이 그걸 과감하게 이러이러니까는 그건 권해지지 않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이런 방법도 이런 한계는 있지만 이거에 비해서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객관적으로 증명해드리고 그 수술을 안전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좀 수술을 좀 자신 있게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환자에게 속이는 거 없이 수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거상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 거상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윗볼륨에 대한 고민 그리고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파는 주제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콘텐츠를 준비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